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20년 넘게 경찰관으로 일하던 할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가족과 함께 한국에 3주간 여행을 왔다가 아예 정착을 결심하게 된 실화입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했길래 미국 경찰관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에 살기로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드워드 밀러는 로스앤젤레스 경찰서에서 22년째 근무하고 있는 44살의 베테랑 경찰관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면서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는 긴장감, 거리 곳곳에서 벌어지는 강도와 마약 사건들, 그리고 언제 총격전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왔죠. 최근 들어서는 극심한 번아웃 증상까지 겹쳐서 잠시 휴직을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아내 사라는 공립초등학교에서 3학년을 가르치는 교사였는데 요즘 교실 풍경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매일같이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하고 한국 드라마와 음식에 대해 신나게 떠들어댔거든요. 특히 전학 온 한국계 학생들과 한인 학부모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의 교육 환경과 안전함에 대해 깊은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모두 지쳐 보여요. 특히 당신은 요즘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잖아요. 사라가 어느 날 저녁 에드워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들도 한국에 대해 정말 궁금해하고 있고, 우리 모두 새로운 환경에서 휴식을 취해보면 어떨까요? 학교 친구들 중에 한국 여행을 다녀온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정말 신기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도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떡볶이를 사 먹으며 자유롭게 돌아다녔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올리비아의 눈이 반짝였죠. 아빠, 한국에서는 정말 밤에도 아이들이 혼자 다닐 수 있는 거예요? 7살 아들 루카스는 장난기 많고 모험심이 강한 남자아이였는데 누나와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난다는 소식에 누구보다 신이 났습니다. 에드워드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20년 넘게 경찰 일을 하면서 몸에 밴 경계심과 불안감 때문에 낯선 나라로 가족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번아웃으로 지친 자신과 한국 문화에 호기심을 보이는 가족들을 위해 결국 3주간의 한국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밀러 가족은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자체가 너무나 깨끗하고 체계적이었거든요. 에드워드는 로스앤젤레스 공항의 혼잡함과 비교하며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입국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에 사라와 아이들은 벌써부터 좋은 인상을 받았죠. 서울 시내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착장 밖 풍경을 바라보던 에드워드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바로 CCTV였습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가로등도 밝고 균등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치안 현장에서 일해온 그의 직업적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죠. 와, 아빠 저기 봐요. 저 큰 건물들 정말 멋있어요. 올리비아가 창밖을 가리키며 신나게 말했습니다. 한강을 건너면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정리한 후 시차 적응을 위해 가족들은 호텔 주변을 가볍게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에드워드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이 조금 걱정되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절대 이런 시간에 가족과 함께 거리를 나서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호텔 로비를 나서는 순간 에드워드의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고, 특히 여성들이 혼자서도 편안하게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저기 봐요. 저 여자분 혼자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편안하게 걸어가시네요. 사라가 에드워드의 팔을 가볍게 치며 속삭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호텔 근처 작은 공원에서는 올리비아와 루카스, 또래의 아이들이 부모 없이도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경계하며 걸었지만 위험한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환한 가로등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급하게 걸어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여유롭고 안정된 분위기였죠. 편의점 앞에서는 회사원들이 맥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근처 벤치에서는 연인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 정말 안전해 보여요. 미국이랑 완전히 다르네요. 올리비아가 에드워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죠. 에드워드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도 오늘 본 풍경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몸에 밴 경계심과 긴장감이 오늘 하루 동안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어색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올리비아가 에드워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우리도 밤에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어보면 안 돼요? 미국에서 친구들이 들려준 한국 편의점 야식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 제니는 한국 여행에서 밤 10시가 넘어서도 편의점에서 떡볶이와 컵라면을 사 먹으며 자유롭게 돌아다녔다고 자랑했었거든요. 에드워드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미국에서라면 밤 9시 넘어서 9살 딸과 함께 편의점에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경험한 한국의 치안 상황을 떠올려 보니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올리비아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사라도 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호텔 바로 앞 편의점이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결국 밀러 가족은 저녁 9시 반 호텔 바로 앞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여전히 주변을 경계하며 걸었지만 거리 분위기는 낮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 들어서자 올리비아와 루카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열대에 가득 찬 다양한 컵라면과 즉석식품들, 그리고 뜨거운 음식 코너에서 나오는 고소한 냄새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우와, 정말 종류가 많아요. 루카스가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편의점 안팎에서 올리비아와 루카스 또래의 아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와 함께 왔지만 어떤 아이들은 친구들끼리만 와서 과자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은 3, 3, 5 모여서 컵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죠. 아빠, 저 아이들 우리랑 비슷한 나이인데 혼자 왔어요. 올리비아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에드워드는 편의점 직원의 태도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고 친절했습니다. 마치 동네 아저씨가 자신의 조카를 대하는 것 같았죠. 올리비아는 떡볶이와 컵라면을, 루카스는 치킨 텐더와 초콜릿 우유를 골랐습니다. 에드워드와 사라도 호기심에 몇 가지 간식을 함께 샀죠.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서 가족들이 함께 야식을 먹는 동안 에드워드는 주변 상황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편의점 앞에 앉아있는 외국인 가족을 신기해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맛있어요, 아빠. 정말 맛있어요. 올리비아가 떡볶이를 먹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딸의 이런 모습을 본 지가 정말 오래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조심하라고, 밖에 나갈 때는 주의하라고 말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필요 없어 보였거든요. 다음 날 오후 밀러 가족은 호텔 주변을 좀 더 자세히 탐방해 보기로 했습니다. 에드워드의 직업병이 발동해서 이 동네의 치안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졌거든요. 산책을 하면서 에드워드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CCTV의 배치였습니다.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으면서도 시민들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는 절묘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일부 지역처럼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했다기보다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배려처럼 느껴졌죠. 더 놀라운 것은 지나가는 어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혼자 돌아다니는 아이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져주고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누구든 나서서 도와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오후 늦게 가족들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부터 열차 안까지 질서 정연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분위기였죠.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위험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임산부나 노인이 타면 누구든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아빠, 여기 사람들 정말 친절해요. 루카스가 에드워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에드워드는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20년 넘게 치안이 뭔지 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 치안이 뭔지 알 것 같아. 어떤 의미예요? 치안이란 게 단순히 경찰력이나 법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문화가 함께 만들어내는 거구나 싶어.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지켜주려고 하잖아. 한국에 온 지 일주일째 밀러 가족은 본격적으로 서울 이곳저곳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행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또 다른 감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것부터 신기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거든요. 에드워드는 로스앤젤레스의 복잡하고 불편한 대중교통 시스템과 비교하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편리하네요. 지하철이 정시에 도착하고 안내 방송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배려가 곳곳에 보였죠. 지하철 문이 열리고 닫힐 때 안전을 위한 시설들, 계단과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장치들이 완벽했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저 아줌마가 아기 유모차 옮기는 걸 도와주고 있어요. 올리비아가 흥미롭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한 젊은 남성이 유모차를 든 엄마를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운전기사님이 외국인 가족을 배려해서 천천히 설명해 주시고 승객들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명동에서 쇼핑을 하면서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고 어떤 작은 가게에서도 카드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에드워드는 미국에서 아직도 현금만 받는 가게들이 많다는 것을 떠올리며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저녁에는 한강공원에 나가서 치킨을 배달시켜 먹기로 했습니다. 한강변에서 배달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여기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아빠, 저기 봐요. 저 가족도 우리처럼 치킨 먹고 있어요. 올리비아가 신나게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한강변 곳곳에서 가족들이 배달 음식을 먹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서도 한강공원은 안전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커플들, 아이들과 나온 가족들로 활기찼죠. 에드워드는 이런 풍경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보, 이 나라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정말 편리하고 따뜻한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것이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에드워드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마치 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관으로 일하면서 늘 긴장하고 경계해야 했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한국에 온 지 열흘째 에드워드는 자신의 아이들에게서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리비아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올리비아는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집으로 들어와야 했고 친구들과 놀 때도 부모의 감시하에서만 가능했죠. 밤에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고 항상 조심해라, 위험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올리비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다른 여행객 가족의 아이들과 금세 친구가 되어서 자유롭게 뛰어놀았습니다. 처음에는 에드워드가 걱정해서 계속 지켜보려고 했지만 점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빠, 저 프랑스에서 온 제나랑 친구가 됐어요. 같이 호텔 뒤편 놀이터에서 놀아도 돼요? 올리비아가 환하게 웃으며 물어봤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절대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그래, 재미있게 놀아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루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활발해졌고 웃음소리도 많아졌습니다. 호텔 수영장에서 만난 또래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수영하고 로비에서는 보드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표정 좀 봐요. 사라가 에드워드의 팔을 가볍게 치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의 얼굴에는 미국에서 볼 수 없었던 밝음과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순간은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올리비아와 루카스가 호텔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편의점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부모들이 함께 가기로 했지만 아이들끼리만 먼저 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에드워드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지만
지난 열흘 동안의 경험을 떠올려 보니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하잖아요. 올리비아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에드워드는 딸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불안해하고 조심스러워했던 올리비아가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편의점에 다녀왔고 아무 일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에드워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20년 넘게 아이들에게 주었던 것은 안전이 아니라 불안이었다는 것을요. 여보, 우리 아이들이 진짜 어린이다워졌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에드워드가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미국에서는 항상 조심하라고 위험하다고 말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했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을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에드워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환한 가로등 아래로 여전히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고 편의점에서는 아이들이 부모 없이도 간식을 사 먹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어린 시절인 것 같아요. 한국에 온 지 2주째 되던 날, 에드워드는 호텔 방에서 사라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생각들을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여보, 솔직히 말해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전처럼 살 자신이 없어요. 에드워드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밤길을 걸을 때마다 걱정하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불안해하면서 살 자신이 없다고요. 사라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경험한 한국에서의 일상이 너무나 평화롭고 자연스러웠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아이들에게 조심해라, 위험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대신 재미있게 놀아라, 새로운 친구 많이 만들어라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때 에드워드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경찰서 동료 마이크가 영상통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에드, 어떻게 지내? 휴가 잘 보내고 있어? 마이크, 너무 잘 지내고 있어. 정말 믿기 어려운 곳이야.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 에드워드는 마이크에게 지난 2주 동안의 경험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에 9살 딸과 함께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었던 이야기, 아이들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 모든 사람이 서로를 지켜주는 사회 분위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그게 가능해? 마이크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로스앤젤레스에서 경찰 일을 해온 그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였거든요. 마이크, 여기는 내 아이가 밤 10시에 라면 사러 나가도 전혀 불안하지 않아.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우리 아이를 지켜봐주는 느낌이야. 와, 정말 부럽다. 여기는 요즘 더 심해졌어. 지난주에도 초등학생 대상 강도 사건이 2건이나 있었거든. 마이크의 말을 듣는 순간 에드워드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런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통화를 마친 후 에드워드는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라도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정말 여기서 살 수는 없을까요?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직업도 바꿔야 하고, 언어도 배워야 하고, 하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에드워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편의점 앞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직장인들도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22년 동안 경찰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보니까 진정한 보호는 법과 제도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화와 인식이 만들어내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날 밤 에드워드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미국에서의 삶과 한국에서의 가능성을 계속 비교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여행 마지막 날, 밀러 가족은 호텔 방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의 경험이 너무나 강렬했고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얘들아, 아빠, 엄마가 너희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
에드워드가 올리비아와 루카스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한국에서 살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 올리비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거야. 루카스도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여기서는 친구들이랑 자유롭게 놀 수 있잖아요. 사라가 아이들의 마음을 더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올리비아는 어떻게 생각해? 미국 친구들이 그립지 않을까? 엄마, 저는 여기가 더 좋아요. 여기서는 무서워하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올리비아의 대답에 에드워드의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아빠도 솔직히 말할게. 아빠는 22년 동안 경찰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지키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 안전한 사회가 뭔지 알게 됐어. 에드워드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빠가 밤늦게 일하면서도 너희들이 안전할지 항상 걱정했어.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걱정 없이 너희들이 자유롭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아. 사라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야. 미국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안전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 하지만 여기서는 아이들이 정말 아이답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아. 가족회의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그럼 정말로 한국에서 살아볼까? 에드워드의 질문에 모두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에드워드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미국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가족과 함께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이 진짜 자유롭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겠다고 말이죠. 여러분, 어떠셨나요? 미국에서 20년 넘게 경찰관으로 일하던 에드워드가 한국에서 경험한 진정한 치안과 안전의 의미, 그리고 그 안전 속에서 자유롭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치안은 단순히 법과 제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서로를 지켜주려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은 에드워드 가족. 그들의 선택이 과연 옳았을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드워드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호수 정희현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잔잔한 파문 하나 남겨드릴 수 있었길 바랍니다.